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자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증시는 오늘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 휴장하고요. 2월 17일 날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월화수가 이제 설이기 때문에 3일 동안 거래가 휴장하고요. 목요일부터 거래가 재개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평소처럼 주가 움직임, 옵션 변동성에 대한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최근 며칠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변화들, 특히 2월 14일 날 FSD 결제 구조가 변화가 있었죠. 26년도 테슬라 로드맵을 한번 정리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 자체에는요, 새로운 움직임은 없고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나왔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전기차 성장이 둔화가 됐고요. 경쟁이 심화가 되고 리더십 이탈 같은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FSD랑 로보택시 그리고 로봇이랑 에너지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가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보다는 이 회사가 앞으로 어디를 가고 있는가를 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월 14일 날 FSD 일시불 종료 이슈가 있었습니다. 2월 14일 기점으로 FSD 완전 자율주행 패키지의 일시불 구매 옵션을 중단하고요. 앞으로는 월구독 형태에 더 집중하는 형태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겉으로 보면 이제 결제 방식 하나 바꿨네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업 모델의 체질 변화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가 차를 팔면서 FSD를 한 번에 8,000달러로 추가를 내고 사세요 이런 식의 일시불 모델을 갖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들쭉날쭉하고요. 소프트웨어 가치가 한 번에 끝나는 옵션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차값은 차값대로 그대로 받고요. FSD는 월 구독으로 계속 과금을 하게 된다. 이 구조로 가게 되면 두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매출에 대한 인식 구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한 번에 크게 받던 돈 대신에 매달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구독 매출이 쌓이게 됩니다. 예전에 어도비라는 회사가 패키지 소프트웨어에서 클라우드 구독 모델로 바꾸면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완전히 달라졌던 사례를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구독 전환으로 바꿨거든요. 이때 주가가 50달러 근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멀티플이 재정립이 되면서 50달러에 있던 주가가 단숨에 여기 가격이 700달러예요. 700달러까지 오른 사례로 봤을 때 이 구독료를 받는 전환의 시기가 이 주가 상승의 초반 부분에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500달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독료를 받고 멀티플이 다시 한번 계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1000달러를 노려볼 수 있는 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테슬라의 정체성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회사에서 차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회사로 관점이 이동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FSD가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로보택시까지 연결이 되면 차 한 대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차량이 평생 동안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매출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긴 합니다. 일시불을 선호하던 기존 유저들이 반발을 할 수가 있고요. 월 구독료 피로감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월 구독료가 이제부터 인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빠르게 인상이 되진 않겠지만 구독료가 인상이 되게 되면 모든 테슬라 운전자가 FSD를 쓰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14일 이슈는 단순한 가격 정책 변경이라기보다는 테슬라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지향하는지 보여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6년도 기준으로 FSD와 로보택시 로드맵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테슬라는 FSD 버전 14세대에서 엔드투엔드 AI, 즉 카메라 입력부터 조향, 가감소까지를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이 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보면은 도시 주행이나 복잡한 교차로에서 개입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 등 일부 지역에서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직원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감독이 필요한 FSD 단계에서 사람이 없는 로보택시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테스트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전환이 일어나는
과도기 구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운전자가 항상 개입해야 되는 보조 기능에서 특정 지역, 특정 조건 하에서는 차가 스스로 운행을 하고요. 우리는 서비스 이용료를 내는 구조로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되는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할 때 차를 몇 대 팔 수 있느냐에서 FSD랑 로보택시 그리고 에너지까지 합친 플랫폼 전체에서 어떤 현금 흐름이 나오냐로 프레임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테슬라를 여전히 자동차 회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를 발판으로 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 회사로 볼 것인가, 이 관점에 따라 주가가 싸게 보일 수도 있고요. 여전히 비싸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변동성을 가장 크게 만들어냈던 게 중국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26년도 1월 기준 데이터를 보면은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수출된 차량이 무려 5만 644대입니다. 전년 같은 달 29,535대와 비교하면 약 1.7배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25년도 12월 달 3,328대와 비교하면 거의 15배 이상 점프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중국 내수 판매를 보면 1월 현재 판매가 18,485대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45% 감소한 수치로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중국 안에서 파는 물량은 줄어드는데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은 크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하이 공장은요, 여전히 테슬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허브라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중국 내수에서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고 BYD 같은 로컬 업체들의 압박이 커지고 있고요. 다만 테슬라는 상하이를 기지로 삼아서 유럽 쪽이랑 그리고 아시아 기타 지역으로 공급망을 돌려버리는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역별로 테슬라를 다르게 봐야 한다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전기차 경쟁 심화로 마진 압력이 세고요. 유럽에서는 경기 둔화와 규제 변화가 부담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FSD, 로봇택시 중심의 서비스 스토리가 더 강하게 작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테슬라 투자자로서는 미국, 중국, 유럽에서 각각 어떤 포지션에 서 있고 어디에서 돈을 벌고 그리고 어디에서 리스크를 지고 있는가를 지역별로 나눠서 보는 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간단하게만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성장 둔화가 있었고요. 유럽 쪽에서의 판매 감소, 그리고 임원이 최근에 많이 이탈을 했었죠. 경쟁 심화 같은 뉴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분명히 단기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재료는 맞습니다. 레버리지를 크게 쓰시는 분들, 만기 짧은 옵션 위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은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다만 테슬라는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없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독료가 이제 결제가 되는 이런 구조가 전환이 됐고요. FSD 버전 13과 로보택시 그리고 중국 수출이 확대가 됐고요. 글로벌 생산 거점이 전략이 됐다라는 부분, 플랫폼 전체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구간일수록은 이제 단기 뉴스에 따라서 포지션을 크게 흔들기보다는 내가 테슬라를 어느 쪽 프레임을 보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게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 프레임으로 보면은 PER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플랫폼 소프트웨어 프레임으로 보면은 FSD 로보택시 서비스 매출의 옵션 가치가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슬라 대응을 하실 때도 단기적인 뉴스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관점에서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수익을 노려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화요일 날 증시가 개장이 되는데 지금 별다른 뉴스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중동 쪽에서의 이 미국과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뉴스는 확인이 되는데, 지금 다른 세계 증시를 보고 있으면 큰 변동성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무난하게 테슬라가 좀 양호한 흐름으로 출발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소식들 확인이 되면은 영상에서 빠르게 올려드릴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영상 자주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되는데,
1월 달도 여러분들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1월 달에 보내드린 급등주 내역을 보시면 여러분들 수익 많이 챙기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2월 달과 3월 달에도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급등주를 문자로 전달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장도 다니시고 사업도 하시기 때문에 급등주 찾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뺏기지 말라고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연장되는 시기, 기회가 굉장히 좋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투자 자금을 쌓아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아 보셨을 때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종목이랑 매수가, 목표가 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따라만 해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1월 달에 보내드린 내역들을 보면 여기 이제 종목이랑 가격만 다르고 구성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최대한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구성 똑같이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1월 달에도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번 2월 달과 3월 달에도 이렇게 급등주 노려보면서 투자 자금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등주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전송을 드리고 있는데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주 신청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렸습니다. 여기 더보기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 보이시죠? 링크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구글 폼 설문조사가 뜨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답변 하나만 넣어주시면 돼요. 상반기 테슬라 주가 어떻게 보시는지 한 가지만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급등주 받아보실 연락처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출을 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정보 취합해서 여러분들 급등주 문자로 갈 수 있도록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수익이 좀 많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수익 나오시면 영상 자주 찾아와 주시면서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 동안 잘 쉬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설 연휴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소식을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